네, 저는 19년도에 애도 상담 7기 과정을 수료한 최혁입니다. 저는 일을 하면서 이 산업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 애도 사례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하는 일은 화성시에서 추모 공간인 봉안당을 20년째 운영 중이고요. 17년 전부터는 인생의 마지막 통과 의례인 장례의식을 치르는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 처음 봉안당을 시작하면서 고민하던 것은 유가족의 슬픔을 어떻게 경감시키고 일상으로 회복하도록 도울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회사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봉안당을 운영하다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매일 찾아오시는 분들이 또 오시면은 저는 인사만 건네고 유심히 그분들의 행동을 관찰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먼저 다가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과거를 알게 되죠. 지금 현재의 심정들도 알게 되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 중에 공통된 사항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추모의 공간을 찾아오지만 여전히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죠. 혹시 우리나라의 장례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한 이런 생각에 결론을 도달을 했는데요. 과거의 장례는 온 마을이 함께 참여해서 제수와 음식을 준비하고 상복과 수의도 준비하기 때문에 혼자가 아닌 온 마을이 함께하는 슬픔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었는데 현재는 상업화된 장례식장과 상조회사가 준비한 절차대로 진행되는 천편일률적인 방식이다 보니까 조문객이 없을 때는 영정 앞에서 슬픔을 사귀다가 조문객이 오면 적객하느라 웃어야 하는 그런 양가 감정이 교차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례 후에 더욱 슬픔이 커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고요. 또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에 장례식장을 운영해서 장례 과정에서부터 죽음을 받아들이고 충분한 애도의 과정을 갖도록 하자는 결론에 도달해서 이제 장례식장을 7년 전에 오픈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장례식장을 오픈하고 4년 동안 입간을 마친 유가족들에게 수의를 입힌 모습이 어떤지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 한 100가족이 넘게 물어봤는 것 같은데요. 단 한 가족도 그 모습이 좋다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공통적인 답변은 무섭다, 두렵다, 낯설다였어요. 조금 전까지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었고 부모였지만 두렵다, 낯설다, 무섭다는 이런 표현들이 좀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수많은 생각을 하고 다양한 책을 보면서 준비를 하였지만 현실은 항상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각당 복지재단에서 애도 상담 과정 교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기본 심화 과정을 들으면서 그간에 혼자 준비해왔던 것들이 선명하게 오버랩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가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례 중에 몇 가지를 발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편지 쓰기예요. 장례 첫날 늦은 시간이나 둘째 날 이른 시간에 조문객이 드물기 때문에 고인과 관련한 마음을 정리해 보면서 편지를 쓰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고인과의 좋은 추억이나 힘들었던 기억, 하고 싶었지만 못한 얘기, 용서를 바라는 점, 용서를 하고 싶은 점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써보도록 유도했고요. 처음에 유가족들은 주저하다가 이렇게 쓰는 걸 좀 주저했었는데 마음이 정리되면은 편지를 되게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비록 화해는 할 수 없지만 용서는 가능하다고 얘기해 드렸고요. 또 다 쓴 편지는 입간시에 낭독하고 고인의 품에 넣어 드립니다. 편지 쓰기의 효과가 꽤 놀라운 것 같아요. 가족 간에도 그 낭독하는 걸 통해서 그 마음들을 알기 때문에 가족 간에도 화해가 일어나고요. 또 편지를 쓰는 동안 죽음을 인식하기 때문에 쉽게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관을 생화꽃으로 장식을 해드려요. 관을 생화로 장식하는 것은 시각적인 효과도 있지만 유가족의 평안을 선물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마지막 누울 자리가 예쁜 한지와 생화로 장식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주어서
마음속 복잡한 감정을 정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적인 수의가 아닌 가족들에게 의미가 있는 옷을 입혀드리고 있어요. 직업에 따라서는 유니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집에 있는 한복이나 정장, 또 자녀들이 사주었는데 아낀다고 입지 않는 옷 등을 가족과 고인에게 의미가 있는 옷을 수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수의를 사용할 때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밖에서 바라만 보았지만 일상복을 입히는 것이기에 가족들이 참여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함께 합니다. 그래서 노션을 발라드린다거나 머리를 빗겨드린다거나 양발을 신겨드린다거나 넥타이나 옷고름 등을 가족들이 직접 내주는 아주 단순하지만 그간의 일상에서 못해준 소소한 일들을 함께 함으로써 위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네 번째로는 입간 마무리 전 헌화를 진행하고 유가족 간에 서로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드리고 있어요. 이런 단순한 방식이지만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확실히 일상으로 회복이 빨라진다는 것을 또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장례를 하고 또 장례 이후에 이제 봉안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봉안 과정에서도 애도 상담 사례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제 애도 사례를 한 가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인은 63세의 여성분으로 10년간 폐암 투병 중에 사망하셨어요. 남편과 이제 일녀 이남의 가정을 이루고 계셨는데 고인은 6남매 중 막내로서 연로하신 어머님께서 살아 계시대요. 그래서 본인이 혹시라도 사망하게 되면은 가족장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어머님께서 아시면 아마 충격으로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가족장을 해달라고 하셨고 또 가족들은 가족장을 통해서 충분히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따님께서 장례 중에는 어머님에 대한 추모의 마음이 되게 크고 또 슬픔이 이렇게 컸었는데 산모제 때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눈에 들어오고 또 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합니다. 그래서 따님 생각으로는 오랜 투병으로 어머니께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고통 없는 하늘나라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막상 돌아가시니까 죄책감과 미안함이 밀려왔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더 좋은 치료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마음도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따님에게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고 그러한 반응들이 외적, 내적, 영적으로 적응이 되고 또한 감정적, 공간적 배치 과정을 거쳐서 내 삶에 적응해 나간다는 과정들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계속 이렇게 커진다고 하면은 한번 편지를 써보도록 보냈고요. 추억할 수 있는 물건이나 또 나만의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낸다는 것은 아마 마음속에 커다란 바위덩어리가 자리한 것처럼 힘겹지만 애도의 과정에 동행함으로써 그 손 안의 조약돌처럼 둥글게 만져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각당복지재단의 교육과정에 감사드리고요. 또 일상에서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